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35회를 한 회사에 마친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남아있는 돈은 없고 마이너스 300만 원입니다. 그는 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을 끝까지 책임졌고 부모님을 챙겼고 집을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남긴 것일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불안뿐인 순간,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살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는 자는 바다에서도 죽는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구두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제자에게도, 연인에게도.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그대는 지금 두렵지 않으신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것이네.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고 노후 준비보다 자녀 뒷바라지를 먼저 선택하셨을 것이네. 그것이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들킬까봐 숨기고 있진 않으신가? 돈 걱정을 입 밖에 내면 마치 스스로 실패자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말해주고 싶네. 그 두려움은 그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네. 그것은 이 세계의 진실을 정확히 감지한 것이라네. 1848년 3월 프랑크푸르트, 유럽 전역에 혁명의 불길이 번지던 그 해, 나는 내 아파트 창문 밖으로 총성을 들었네. 거리는 혼란이었고 사람들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지. 나는 창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네. 그리고 내 금융장부를 펼쳤네. 혁명도 철학도. 그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내 재산이 안전한가 하는 것이었네. 사람들은 내가 냉혹하다고 했네. 철학자가 돈이나 챙긴다고. 나는 부끄럽지 않았네. 내 어머니 요하나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유산을 화려한 살롱 생활과 연애 탕진했네. 그녀는 나를 짐처럼 여겼고 결국 우리는 영원히 단절했네. 나는 그때 이미 알았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경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단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네. 법정 다툼까지 벌여가며 지켜냈고 안전한 채권과 배당 자산에만 투자했으며 물가가 오를 때도 혁명이 일어날 때도 단 한 번도 원금을 건드리지 않았네. 당시 사람들은 나를 수전노라 불렀네. 하지만 나는 그 덕분에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의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네. 그것이 내가 지킨 존엄이었네. 벗이여, 난 이 감각에 이름을 붙였네. 경제적 독립.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네.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인간 존엄의 최후 방어선이라네. 내가 오랫동안 관찰한 것을 말해주겠네. 인간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았네. 이것을 도덕의 실패라 부르지 말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네. 나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결국 생존 의지 윌리엄 리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네. 가족도 자녀도 이 법칙 밖에 있지 않다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네. 하지만 그대가 이 진실을 외면할수록 그 잔인함은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네. 지금 그대는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가족의 호의나 자녀의 효도나 사회의 제도만을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내 이야기가 그대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네. 기억하게. 나는 그대에게 가족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네.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도 아니라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라네. 그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그대 자신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이네. 지금 당장 큰 재산이 없어도 괜찮다네. 문제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푼이라도 타인의 손이 아닌 그대의 손 안에 두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내가 1860년 세상을 떠날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네. 어머니와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한 여인들은 모두 떠났고 제자들도 흩어진 뒤였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네. 왜냐하면 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네.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 존엄이었네. 그대도 그 존엄을 가질 수 있다네.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네. 단지 이 한 가지 다짐이면 된다네. 난 내 마지막을 내 손으로 지킨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타인의 자비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존엄이라고. 오늘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삶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없다면 그 삶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단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